안녕하세요. 월든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 골짜기에 올 때 가지고 온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서 가장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물건입니다. 굉장히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죠. 여기 오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이니까 여기 올 때 제가 가방 하나 가지고 왔는데 모든 물건 중에서 가장 아끼던 물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끼는 물건인데요. 이 책, 월든, 이 책하고 얽힌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강릉 시내에서 어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제 전 재산이 이 가방, 까만 바퀴가 달린 가방 하나였어요. 그 가방 안에 옷이 반 정도 들어있고 그리고 책이 반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책이 한 20권 정도 되나 그 정도 책을 가지고 이제 캐리어니까 끌고 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숙식을 제공하는, 먹고 자는 일자리. 왜 숙식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았냐 하면은 제가 뭐 월세방 하나도 얻을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공공한 시절이에요. 하여튼 살다 보면 그렇게 극도로 공공한 상황에 가끔 빠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이 가방이 책이 절반이나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무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여름에 땀을 삘삘 흘리면서 이제 시내를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고 있던 길이었는데 너무 책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짐을 줄여야 되는데 뭐 옷까지는 버리기 좀 그렇고 당장 입을 옷이 없으면 이제 곤란하니까요. 책을 아끼던 그 책을 마지막으로 남은 가방 안에 있던 그 책을 이제 하나둘 꺼내서 이제 버리기 시작했어요. 길가에 앉아서 쉴 때마다 길가에 화단가에 책 몇 권씩 이제 꺼내놓고 이제 이동한 겁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책이 바로 이 월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얽힌 이야기가 이제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에까지 이르는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조르바라라는 사람의 이 배경, 이 이야기예요. 조르바라는 사람이 이 시골에 와서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의 그 배경에 이 월든이라는 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책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 더운 여름날 가방을 끌고 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강릉에서는 이제 못 구하고 결국 흘러 경남 창원에서 어느 주유소에서 취직을 해서 일하게 됐어요. 그것도 역시 숙식을 제공하는 일자리였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지금 아내하고 연애를 하고 만나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댓글과 답장 이걸로 처음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공통의 관심사가 이 월든이라는 이 책에 대한 관심사가 공통으로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아주 급진전됐죠.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비슷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책의 내용에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대체로 비슷한 세계관, 비슷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그 월든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는 깊은 산골에 들어와서 오두막을 지어놓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이제 그렇게 합의가 돼서 이 골짜기에 와서 살게 됐던 겁니다. 이 골짜기의 삶이라는 게 이 월든의 그 이야기와 비슷한 좀 이제 경제적으로 작은 것을 가지고 자립하면서 자연과 밀접한 그런 생활을 해보자. 이게 우리의 공통의 그런 인생관이었고 세계관이었으니까 아주 마음이 잘 일치가 됐죠. 그래서 이런 산골에서의 생활이 이제 굉장히 잘 순조롭게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춰서 사니까요. 가난하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은 많았지만은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욕심내면서 이 삶을 희생시키지 않고 풀이나 나무들, 들판의 짐승들처럼
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한번 살아본다. 그런 목표에 따라서 가는 삶이었으니까 무척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 월든 읽기라는 이제 에세이를 썼어요. 월든은 워낙 보시다시피 아주 두껍고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에세이집을 썼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한 5년간 지내면서 일어났던 일들, 경험했던 일들, 이걸 가지고 고라니꼴 판타지라는 그 에세이집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은 전자책으로 출판되었고 지금도 아직 팔리고 있습니다. 고라니꼴 판타지를 썼는데 최근에 이제 이 월든 읽기라는 원고를 보신 어떤 출판사 대표께서 월든 읽기하고 제가 썼던 고라니꼴 판타지하고 이 두 책을 결합해서 그 하나의 통합본으로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출판을 하겠다고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라니꼴 판타지하고 월든 읽기 이 두 책을 이제 합치는 작업을, 원고 작업을 지금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원고 프롤로그 부분만 이제 나왔는데요. 그걸 읽어보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월든이라는 책을 가지고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 산골에 들어와서 살았던 이야기, 이게 결국은 지금 새로 집필되고 있는 이 책에서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다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제가 책도 읽어드리고 우리가 살아온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해보려고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원고가 첫 챕터 프롤로그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쓴 월든 내용이 일부 인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천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경험으로 날카로워진 내 눈에는 뚜렷하게 보인다. 언제나 빚쟁이에게 시달리며 사업을 하려고 발버둥치고 빚에서 벗어나려고 허덕인다. 빚은 태고 때부터 있어온 수렁이다. 노쇠로 화폐를 만든 로마인들은 돈을 타인의 노쇠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 타인의 노쇠 때문에 살고 죽고 묻힌다. 줄곧 빚을 갚겠다고 내일은 갚겠다고 하면서 결국 갚지 못하고 오늘 죽는다. 이거 월든 1장 경제 부분에 이제 18쪽, 19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이 책이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챕터별로 원고가 정리되면 그때마다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좀 읽으면서 귀촌과 시골 생활, 인간의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지입니다.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가장 어두운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야말로 희망을 가지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해가 길어지니까요. 점점 조금씩 낮이 길어지고 해가 길어지고 희망이 커지는 그런 출발점에 있는 날이 오늘 동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거는 가장 어두운 날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내일부터 조금씩 밝아지는 하루를 느끼면서 더 희망찬 날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멋진 내일을 맞으시길 바랍니다.